1871년 영국 버킹엄셔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 터빌. 이 고즈넉한 마을에 어느 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기이한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11살 소녀 엘렌 세들러. 그녀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 잠은 단순히 하룻밤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길고 긴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잠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렌은 터빌 마을의 가난한 농장 일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려 13명의 아이들 중 하나였으니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근처 마을의 유모로 일하며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엘렌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1871년 봄, 그녀의 삶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평소와는 다른 극심한 피로감과 참을 수 없는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녀의 몸은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을의 의사들은 그녀를 진료하며 다양한 원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떤 의사는 척추 질환을 의심했고 다른 의사는 뇌의 염증을 의미하는 뇌염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뇌 안에 고름이 차는 뇌농양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진단도 엘렌의 기이한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효과적인 치료법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대의학의 한계 앞에서 의사들은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엘렌에게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내린 채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이틀 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던 엘렌은 갑작스럽게 온몸을 뒤트는 듯한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며 방 한가운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신에게 애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녀는 경련하듯 몸을 심하게 떨다가 이내 의식을 잃었고 그 순간부터 엘렌은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굳게 감겼고 마치 깊은 잠에 영원히 빠져든 듯 보였습니다. 온 가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엘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호흡은 아주 느리지만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가슴은 미약하게나마 오르내렸고 손목에선 희미하게나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따뜻했으며 창백함 속에서도 엘렌의 얼굴에는 희미한 혈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숙면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곧 작은 터빌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잠자는 소녀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신문을 통해 삽시간에 영국 전역으로 나아가 유럽 대륙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과 호기심 많고 특종을 쫓는 기자들,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신부들, 심지어 당시 사회의 상류층을 대표하는 귀족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불가사의한 소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작은 시골 마을 터빌로 몰려들었습니다. 엘렌의 집은 순식간에 기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낯선 방문객들이 문턱을 넘나들었고 그들은 엘렌을 직접 보거나 가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가난했던 엘렌의 가족은 이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기부금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은 힘겨웠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비극적인 잠은 가족에게 뜻밖의 경제적 도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어도 소녀는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가족은 엘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놀이기구처럼 생긴 장난감. 찻주전자를 이용하여 소량의 와인과 우유를 조금씩 엘렌의 입에 부어 먹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주장은 엘렌의 어머니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려 5년 동안 엘렌이 한 번도 배변을 하지 않았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설명에 의사들은 깊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렌의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엘렌을 옮기려는 모든 시도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불편한 시선들이 엘렌의 가족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꾸며진 사기가 아닐까? 엘렌의 어머니가 딸의 상태를 이용하여 뭔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가족이 대중에 감추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은 더욱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잠든 엘렌의 몸을 직접 핀으로 찌르거나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었던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그녀의 반응을 유도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그 어떤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미동조차 없었죠. 그 어떤 물리적 자극도 그녀를 잠에서 깨울 수 없었습니다. 한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미스터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며 자신의 혼란스러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기꾼을 찾으러 이 집에 왔지만 도리어 그 어떤 답도 찾지 못한 채 극심한 당혹감을 느끼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엘렌과 가족에게 연민을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은 냉담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엘렌의 어머니는 딸의 기이한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방문객들이 남기는 기부금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딸을 비극의 희생양이자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잔인한 행위이다. 사회 전체가 엘렌의 상태와 가족의 행동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으며 이 사건은 순식간에 영국 전역을 뒤흔드는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커서 심지어 당시 영국 내무부 장관과 지역의 유력한 지방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한 서신을 주고받을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법은 이 기이한 사건에 쉽사리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엘렌이 명백히 생존해 있었고 그녀의 상태를 강제로 진단하거나 가족의 동의 없이 병원으로 이송할 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자는 소녀의 미스터리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길고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 봄 또 다른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엘렌의 어머니 앤이 오랜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잠자는 소녀 엘렌의 처지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은 엘렌을 친언니인 메리 베이넌의 집으로 옮겨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메리는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던 엘렌이 서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떠지고 이내 주변을 혼란스러운 듯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제 잠들었다가 방금 깨어난 사람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얼마나 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엘렌은 지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기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저 잠들기 전에 마지막 순간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육체적인 성장은 거의 멈춰 있었고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있었던 탓인지 시력은 약간 흐려졌지만 그녀의 몸은 전반적으로 놀랍도록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회복 이후 엘렌은 서서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결혼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5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낳아 키우며 평범하면서도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기적처럼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으며
누구보다 평범한 행복을 찾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엘렌 세들러는 정말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가족, 특히 어머니가 대중을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꾸며낸 기이하고도 치밀한 연극이었을까? 진실은 무엇일까? 의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명확하고 정확한 의학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그녀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면증이나 레너드 증후군과 같은 극심한 수면 장애를 의심했고, 다른 이들은 히스테리성 혼수 또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무의식 상태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엘렌에게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을 장기간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잠재웠을 것이라는 가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 중 어느 하나도 엘렌의 사례에 완벽하게 들어맞거나 모든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확실한 건 단 하나, 그녀는 정말로 9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 같은 현실만이 분명하게 남아있으며 그 자체로 불가사의한 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엘렌 세들러가 살았던 그 집은 슬리피 카터지라는 이름으로 터빌 마을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이 코티지는 과거 BBC 드라마 디블리의 목사의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지만 그 벽 안에서 9년 동안 벌어졌던 일의 진실은 지금도 여전히 두꺼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단정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9년 동안의 기나긴 잠,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기적처럼 깨어난 한 소녀, 엘렌 세들러. 과연 이 사건은 당시 의학의 한계를 초월한 불가사의한 현상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며 동시에 잔인했을지도 모르는 미스터리였을까?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엘렌 세들러의 이야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기억될 것입니다.